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선생님, 2024년판 디지털 SAT 스코어를 올리는 방법 소개해 주시죠. 5번 SAT가 진행이 됐네요. 지난 3월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2023년 가을에 나왔던 PSAT가 2024년 SAT, 디지털 SAT를 보여주는 쇼케이스였는데 영어 부분들은 큰 차이가 없이 진행이 됐지만 수학 부분에 대한 시험들은 매 시험마다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출제가 돼서 학생들이 수학에 800점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워진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부분들은 장점도 많고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은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가 전체 시험 숫자들이 이렇습니다. 134분이라는 짧은 시간, 짧아진 것도 큰 도움인데 SAT 문제 전부 54문항을 64분에 푸는 영어 시험이 각각 문제마다 리딩과 라이팅 컴포넌트가 믹스가 돼 있는 200자에서 150자에서 200자 정도의 그런 문제들로 쭉 구성이 돼 있어요. 54문항이. 근데 이거를 거의 1분 30초 정도에 다 풀어야 되는데 이거를 잘 풀기 위해서 아이들이 단어나 아니면 문법에 대한 요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 사실 빨리빨리 잘 풀 수 있는 그런 좋은 점도 있는 시험이라는 거죠. 이전에 있는 2024년 이전의 SAT는 한 400자에서 500자 되는 문단들 혹은 600자 정도 되는 지문들을 읽고 한 10문제 정도를 기억해서 분석을 해서 내놔야 되는 시험 문제들이었어요. 리딩 문제가.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인 리딩 실력이 높은 학생들은 시험 문제를 굉장히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아주 오래 걸리는 임프루브가 되기 위해서 자기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노력해야 되는 게 이전의 SAT였어요. 그래서 다른 시험들도 생각했죠. 아이들이 ACT도 생각하고 다른 시험 생각했는데 디지털 SAT는 이 학생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확하게 자기가 필요한 것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만 있으면 어느 정도는 더 이전보단 더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게다가 리딩이 어려운 학생들은 언제나 리딩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가 더 어렵거든요. 재미가 없으니까, 힘드니까. 근데 이건 시험이 짧잖아요. 그리고 짧은 호흡으로 애들이 움직여 나갈 수 있으니까 사실 어떤 면에선 훨씬 더 아이들한테 유익한 그런 시험이 사실 되고 있고 그렇게 아이들도 평가를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는 이전의 SAT에서는 800점들 많이 나왔죠. 근데 디지털 SAT가 됐을 때 칼리지 보드는 학생들이 자기가 쓰는 컴퓨터에 다 내장되어 있는 그 캘큘레이터라는 파트가 칼리지 보드의 제일 큰 걱정거리였고 이 캘큘레이터 가지고 아이들이 800점들을 우르르 많이 만들까봐 그게 이 칼리지 보드의 제일 큰 걱정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칼리지 보드는 매 시험마다 이 캘큘레이터 가지고는 못 쓸만한 이상한 문제를 하나씩 내고 있어요.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 매 시험마다 몇 개씩 나오고 있는데 준비가 충분히 안 된 학생들은 그런 문제를 보면 우르륵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100점이 안 나오는 거. 뭐 이런 일이 3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가 800점 맞을 수 있는 실력인데 내가 왜 점수가 이렇게 되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흔히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올가을 2024년 PSAT를 한번 이제 지켜봐야겠죠. 왜냐하면 PSAT에 이제 칼리지 보드가 이제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그런 테스트를 하는 게 사실 PSAT의 목적이기도 해서 이제 거기에서 어떤 칼리지 보드의 경향이나 생각들이 이제 나올 겁니다. 디지털 SAT의 수학 800을 받기 위해선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만약에 예상치 않았던 문제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예상치 않는 문제에 내가 내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그러면 충분히 연습하면서 어려운 문제 갖고 나를 연습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학이 얘기하는 대학의 그 미디언 스코어라고 할까? 들어가는 학생들의 SAT 미디언 스코어는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디지털 SAT의 수학은 사실 2023년 PSAT가 보여줬을 때 굉장히 쉬울 거라고 예상하고 시작했어요. 그리고 블루북이라고 하는 파트가 지금 SAT를 등록하면 한 10개 정도의 세트가 블루북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 연습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블루북에서 보여지는 수학의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5회에 있는 지난 SAT를 해결할 때 다 쉽게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칼리지 보드는 이 각각의 시험에 다스모스, 그러니까 캘큘레이터를 가지고 해결을 해서 쉽게 800점이 나올까봐 이거를 컨트롤하기 위한 어려운 문제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충분히 연습이 안 됐을 땐 아이들은 이 문제들 때문에 문제가 시험수가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이 흔히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난이도나 문제를 이렇게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성들은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디지털 SAT의 수학에 800점을 겨냥하려면 어려운 문제들이 내가 예상치 않았던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을 땐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준비들, 마음의 준비들을 잘 하고 있으면 되겠고, 이때까지 출제되었던 종류의 어려운 문제들을 풀면서 자기가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는 그 생각의 깊이만, 그리고 마음의 준비만 잘하게 되면 역시 디지털 SAT 800점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디지털 SAT가 시작이 된 다음에 이전의 페이퍼 포맷하고는 다르니까 사실 시작해보지 않고 걱정하는 것도 많았고, 그리고 또 시험날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디바이스를 써야 되는 부분이나 컴퓨터로 시험 보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것 때문에 갖고 있는 걱정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은 채로 벌써 한 6개월 정도가 지나갔는데, 사실 이제 전부 다 디지털로 가는 형태의 시험 형태가 움직여지고 있는 데다가 시험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과 단점만 잘 알고 있으면, 그리고 또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어떤 점수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목표만 있으면 이건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스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시험이 뭐구나, 내가 뭐가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아주 전략적인 플랜으로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준비를 해나가면 충분히 대학 지원서에 훌륭한 나의 포트폴리오를 내놓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목표 점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면 내가 목표 점수에 정말 잘 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다음 시간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